수원시가 그동안 자행해 왔던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을 낱낱이 밝히게 된 그런 어떤 과정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될 수원시의 비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 피해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수원시가 광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북수원과 광교 신도시를 오가는 민자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민자도로 노선은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게 되는 7.6km 거리의 도로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하면서부터 수원시의 그 불법 행정은 시작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도로가 나란히 달리는 고속도로가 두 개가 되니까 원래는 거기에 일반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 도로가 계획되면 시민들이 훨씬 사용하기 좋은데, 왜 이걸 민자도로를 7.6km짜리 민자도로를 개설하느냐. 더군다나 그 노선이 광교 신도시 학교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30m 거리를 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엄청 반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제 수원시는 이 계획을 2010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반대 운동을 시민단체하고 같이, 광교 주민들하고 같이 2011년부터 반대 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 민자도로는 사업을 실행하려면은 KDI에서 적격성 검토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KDI에서 안 받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가짜 적격성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천억 이상 사업은 경제기획원,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천억 이하로 사업을 조작해서 수원시 자체 심의하고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정기관에 제보하고 해서 적격성 검토를,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격성 검토라는 걸 하는 건데, 이미 업자까지 다 선정해 놨습니다. 사후에 그걸 했어요. 사후에 KDI에서 이걸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8.31%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까지 정해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원시는 이걸 어떻게 해서 강행했느냐 하면은, KDI에서 정부 보조금 116억을 삭감하면은 적격성이 제로가 된다, 하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는 적격성 제로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지 말라는 건데 116억을 깎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강행을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반대 운동을 하던 시민단체, 경실련, 환경연합 이런 데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그 노선의 북쪽에 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노선과 제 건물의 거리는 15, 16m밖에 안 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토지와 건물의 통행로가 있었는데, 제 땅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도로공사가 저에게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그 땅이 맹지가 돼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준 길이었는데, 거기는 공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요, 수원시가. 그런 실시 설계 승인을 해놨는데, 공사업자들이 이를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나섭니다. 왜냐하면은 설계상으로는 저 뒤에 먼 산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돼 있는데, 비용을 절약하려다 보니까 먼 길을 출입하는 걸로 해서 공사 비용은 정해놓고, 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던 도로를 사용하게, 그렇게
편법을 쓴 거죠. 그 길 도로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니까 그 도로를 수원시가 없는 도로로 행정 조작을 했습니다. 엄연히 그게 그 도로공사와 수원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도로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설계까지 돼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 조작을 해서 그걸 공사용 임시도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로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는 그냥 엄연히 포장 다 돼 있었고 다 잘 사용하는 도로를 행정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 피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피해는 어떤 식으로 발생했느냐? 2019년 말경 이 민자도로가 이제 거의 준공할 때가 되었는데 저희 건물 뒤에는 영동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민자도로가 크게 높이 이제 횡단을 하게 되는데 영동고속도로가 달리고 그 위에 민자도로가 있으니까 영동고속도로가 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하늘로 퍼지질 못하고 민자도로의 하부에 부딪혀서 저희 건물 15m 되는 거리로 소리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반사소음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심각했습니다. 75dB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준공해라. 공사 중단해라. 해결하고 준공 허가를 해라. 그런 민원을 수원시와 도로공사와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수원시는 그냥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준공 직전에 제가 수원시 담당 팀장과 공사업체와 민자도로 주식회사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수원시 담당 팀장, 지금은 수원시 어느 구청의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제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 피해는 3년 뒤에 제 건물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 한화가 당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2023년에 준공이 되는데 그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건 너무 황당해서 왜 원인 발생자를 놔두고 제3자가 이 문제를 끼어드냐. 우리는 3년 동안 지금 가게기 임차인들을 폐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억울하면 소송해라. 국토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이거는 2~3천만 원짜리다. 2천만 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냐, 알아서 그럼 나도 싸우겠다. 해서 제가 어떤 비리를 캐기 시작했냐 하면은 수원시가 노선상의 광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30m 거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음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막 학생들하고 500~600명이 수원시를 항의 방문하고 아주 유명한 민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 비용을 수원시가 200억을 부담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노선을 수원시가 그렇게 조정한 것도 아니고 민자도로니까 이익을 보려고 영업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노선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소음 대책 비용은 업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원시가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심각한 배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를 알기까지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이런 사실을 캐기 위해서 그동안 한 300번의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실증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00억을 수원시가 소음 대책으로 투자해서 반방음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수원시가 발주처 아닙니까? 수원시 돈이니까. 그런데 업자하고 이상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수원시가 이 돈을 대는데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은 민자업자 당신이 해라. 이런 위수탁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져 보니까 이 업체는 그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행정을 하지도 않았고 해도 불법입니다만은 하지도 않았고 수원시는 그 자료를 공개 요청을 하니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우린 자료가 없다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배임이 발생한 거죠.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원시는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수의계약도 훨씬 복잡한 과정을 행정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가 회계부서에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200억은 그냥 날아간 돈, 쌈짓돈처럼 던져준 돈입니다. 그런데 그 200억을 그럼 어디서 난 어떤 돈인가를 제가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교 200억은 광교개발 이익금으로 수원시가 배분받은 돈이었습니다. 광교개발에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사업으로 시행된 공사인데 당시에 2019년, 2020년은 광교개발 사업은 준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금을 이 사람들은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을 했어요. 보도를 뒤지니까 수천억을 사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어떤 항목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수원시는 정보공개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나홀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수원시는 5,141억, 경기도는 2,400억, 용인시는 717억, 합계 8,258억이라는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해서 취득한 이익이 생기면 그 모든 이익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해당 지자체의 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 이익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만드는 돈은 발생한 이익금은 특별회계에 지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수원시나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 넣어놓고 그곳을 최종 지급처로 하는 공사를 일으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뜬 돈을 만든 겁니다. 그 사실이 제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얻어낸 자료로부터 발견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부정이고 비리입니다. 그 돈이 다 물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하는데 썼는데 200억처럼 제대로 계약도 안 하고 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수원시는 21개 항목의 돈을 썼는데 계약서나 이런 건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는 2,400억을 의회 심의를 받았느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정보부존재라고 해서 의회 심의도 안 받고 2,400억을 썼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경기도 수원시나 용인시나 거의 같습니다.